언제까지 질질 끌 셈이야, 이 밑바닥 인생아. 42살의 이가와 교수가 잃은 살먹은 저항력 할망구가 감히 이 명문대를 더럽히다니. 유해의 자그마한 몸이 벽에 세차게 부딪혔고 낡은 손가방에서 황금빛 기념 훈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고물이람. 가난뱅이가 이런 가짜나 들고 다니면서 허세라도 부리는 건가? 이가와는 비웃으며 그 기념 훈장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이가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밑바닥 청소부가 실은 그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꿀 힘을 가졌다는 것을, 바닥에 뒹구는 저 고물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지녔는지를. 그리고 훗날 이 오만한 남자는 온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말이죠. 아침 5시 30분 동방대학교 복도에 낡은 청소기의 낮은 소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해는 오늘도 묵묵히 청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은 세월의 무게에 굽었고 작은 책으로 무거운 대걸레를 끄는 모습은 영락없이 사회의 한 구석에서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명문으로 이름 높은 동방대학교, 그 유서 깊은 석조 건물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오고 갑니다. 복도에 밴 오래된 왁스 냄새와 구두의 마른 발소리, 오전의 햇살 속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들. 하지만 청소부로 일하는 유해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유해는 나직이 읊조리며 정성껏 바닥을 계속 닦았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사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좀 더 조용히 할 수 없어요? 법학부 학생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유해의 몸이 화들짝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사과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청소부로 일하는 유해에게 이런 취급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저 청소부 아줌마, 행동이 굼떠서 방해된다니까. 여학생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그럼에도 유해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작업을 이어갈 뿐입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이가와 교수의 고함이 3층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2살의 이가와는 경제학부에서도 특히 고압적인 태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사회에 있는 거물 정치인 출신을 삼촌으로 두고 그 위세를 등에 업고 학교 내에서도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 시간에 못 끝내면 월급 깎을 줄 알아. 이가와는 협박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유해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며 대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유해의 모습에 주위 학생들도 차마 얼굴을 찌푸렸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해는 3층 복도에서 꼼꼼하게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왁스칠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하나하나의 순서를 정성껏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가 든 무거운 가방을 든 이가와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더 나빠 보이는 이가와는 유해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유해의 작업 속도에 짜증이 난 이가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해는 황급히 작업을 서둘렀지만 70살의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가와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가와의 구두가 유해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70살 유해의 자그마한 몸이 휘청거리며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낡은 손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옆구리를 꿰뚫었고 유해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돌벽에 닿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프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위 학생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짐을 바라보며 유해의 눈시울이 희미하게 젖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고물이람. 이가와는 바닥에 떨어진 황금빛 기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들고 다니다니. 어디서 주웠어?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념장은 동방대학교 설립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가와에게는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이런 싸구려 도금 기념품 따위 어디에나 널려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가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에는 떨리는 손으로 기념상을 주워 올려 소중하다는 듯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함에 눈물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교직원들 또한 못 본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가와 교수에게 맞섰다가는 자신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 중에는 분명 불쾌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교수에게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에는 홀로 흩어진 청소 도구를 주워 모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립감이 마음을 감싸고 이 커다란 건물 안에서 자신만이 홀로 남겨진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유에는 혼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주워 모으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작게 사과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념상을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은 후 유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의 구멍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기념상이 그리고 유에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에는 기념상을 정성스럽게 천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유에에게 이 기념상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기념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유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가와에게 고물 취급을 받은 기념상이었지만 유에의 마음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대학교가 영혼을 잃고 권위에 빠지게 된다면 자네가 그 영혼을 되찾아주게. 당신의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유에는 그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언젠가 분명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그런 희망만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유에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결의가 마음을 지탱하고 사명감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돌아간 뒤에 조용한 대학교에 유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개학 시간 외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교내 미화에 힘쓰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해 나갔습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시간 외 근무였지만 유에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의 낡은 서적을 정리하고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유에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친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도 대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유에의 마음은 충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깊은 마음은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유에는 몸이 좋지 않은 학생을 보면 오늘은 무리하지 말아요라는 다정한 말과 함께 따뜻한 차나 목캔디를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참고서를 사지 못해 곤란해하는 학생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요라며 도서 상품권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늘 고맙습니다. 감사를 받는 순간이 유해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쌈짓돈으로 교내 화단에 꽃을 심기도 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캠퍼스를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이 대학교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바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조용히 학생들의 마음에 닿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해의 헌신적인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문학부의 나카노 토코는 언제나 유해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유해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유해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토코는 문학부 3학년으로 늘 두꺼운 책을 품에 안고 다니죠. 바쁜 학교 생활 와중에도 유해 씨를 발견하면 꼭 걸음을 멈추고는 말을 걸어주곤 합니다.
오늘은 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에 유해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따뜻해졌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기 일수인 나날 속에서 토코라는 존재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상냥한 미소를 볼 때마다 유해 씨의 마음에는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토코 자신도 복잡한 심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고학력 엘리트로 딸에게도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토코는 유해 씨와의 관계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토코 학생. 당신처럼 마음씨 고운 학생이 있어줘서 나도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유해 씨의 말에 토코도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의약부에 오다 유우키 또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유해 씨를 볼 때면 늘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유해 아주머니, 제가 들겠습니다. 그 말에 유해 씨는 미안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의학부 2학년으로 장차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부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유해 씨의 온화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곤 했습니다. 저희에게 아주머니는 이 대학교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느 날 유우키가 실습 중에 실수를 저질러 풀이 죽어 있을 때 유해 씨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유우키 학생.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니까. 자네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이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걸세. 유해 씨의 격려에 유우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이시네요. 언제나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유우키의 진심 어린 태도에 유해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생들과의 유대를 깊게 쌓아가던 유해 씨였지만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유해 씨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해, 아주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년 전 졸업생인 카타야마라고 합니다. 현재 청소업체를 설립해 독립한 카타야마는 학생 시절부터 유해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 때 아주머니께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감사의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타야마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유해 씨가 조용히 힘내라며 도서 상품권을 건네주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대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을 겁니다. 카타야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독립해서 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언젠가 꼭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학교를 찾아오는 카타야마는 유해 씨의 몇 안 되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에 불과했지만 유해 씨를 알아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해 씨가 1층의 넓은 중앙 현관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는 통행이 잦은 시간이었죠. 이었습니다. 그때 이가와 교수가 나타납니다. 어이, 청소부. 싸늘한 목소리에 유해 씨의 손이 멈칫합니다. 어제 3층 청소 대충 했더군. 구석의 먼지가 그대로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야. 당장 가서 다시 해. 이가와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청소도구 낡고 더러워서 학생들이 불쾌해하더군. 당신 돈으로 새 것 좀 사. 하지만 비품 구매는. 비품? 당신같이 쓸모없는 청소부한테 무슨 비품이야. 싫으면 그만둬. 오가던 학생들이 걸음을 멈추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해 씨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가와가 사라진 뒤 현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건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이가와 교수님한테 밉보일 순 없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느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상냥한 할머니를 이가와 교수가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해 씨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번져나가기,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유해가 청소하는 것을 보면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습니다. 유해 씨, 감사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유해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유해가 평소처럼 아침 청소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대학 캠퍼스에 이상하리만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바쁘게 오가는 교직원들, 무언가 수군거리는 교수진의 모습.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고 있는 걸까? 유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방대학교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경제학부에서 총액 3,500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감사가 착수되면서 대학 전체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가와는 2년 전부터 연구비를 횡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충동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가족 외식비로 쓰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사소한 부정으로 시작된 이가와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10만 원, 이번 달에는 30만 원. 죄책감에 무뎌지기 시작한 이가와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최신 분석 장비 구매 명목으로 500만 원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헐값에 중고품을 사들였습니다. 그 차액 400만 원은 그의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으로 사라졌습니다. 깊은 밤 연구실에서 이가와는 위조 영수증을 정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다. 이 정도는 내 당연한 권리야. 어느새 이가와의 마음속에서 범죄는 정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불시 감사로 인해 그의 교묘한 수법은 마침내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가와 교수님, 이 출장 기록 말입니다만 해당 학회 참석자 명단에 교수님 성함이 빠져 있습니다. 장비 구매 계약서와 실제 납품서의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고요. 감사관들의 냉철한 지적에 이가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총액 3,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마주한 순간 이가와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금액이 이렇게나 커졌단 말인가. 이건 정말 큰일이다. 지금까지 안일했던 마음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이가와의 마음을 싸늘한 공포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선 삼촌이라도 손을 쓸 수가 없어. 이 교묘한 비리 계획이 감사로 드러나자 이가와의 연구실은 특별 집중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관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샅샅이 뒤지는 모습에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유해 역시 청소를 하며 대학에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리 사건의 발각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가와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학자 인생은 끝장이다. 이가와는 연구실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징계 해고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학자로서의 길은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삼촌의 빽이 있다 한들 이토록 큰 비리를 덮어주지는 못할 터였습니다. 초조함과 공포가 이가와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에 홀로 있을 때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인간은 때로 끔찍한 판단을 내리고 마는 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비열한 생각이 이가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 떠오른 것은 바로 청소부유의 존재였습니다. 그래, 그 청소부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가와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없는 유해에게라면 그 어떤 죄라도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권위 있는 교수의 말과 미천한 청소부의 말. 세상이 어느 쪽을 믿어줄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청소 중에 중요 서류를 분실시켰다. 연구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런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가와의 마음속에서 유해를 향한 증오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가와는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동시에 반대로 유해를 궁지로 몰아넣을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아 그는 묵묵히 위조 서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유해가 중요 서류에 손을 댄 것처럼 흔적을 꾸며내고 CCTV 영상까지 교묘하게 편집했습니다. 청소 중에 격리 서류를 고의로 파기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쓰레기통에서 유해의 지문이 묻은 서류 조각을 챙겼습니다. 이걸로 완벽해 저 청소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이가와 교수의 눈은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짓밟는 가장 비열한 구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이가와 교수의 고발을 접수한 인사부는 유해 씨에 대한 조사를 결정했다. 유해 씨,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부까지 와주십시오. 인사부 김 과장이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유해 씨는 청소 도구를 손에 든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인사부로 향했다. 유해 씨, 이쪽에 앉아 주십시오. 인사부 회의실은 유해 씨가 처음 발을 들여놓는 곳이었다. 높은 천장과 육중한 책상에 압도되어 다리가 얼어붙는 듯했다. 김 과장의 옆에는 시설 담당 직원과 이가와 교수의 모습도 보였다. 이가와 교수는 유해 씨를 멸시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설마 이런 분이 한국대학교의 중요 서류에 관여하고 있었을 줄이야. 이가와 교수가 의미심장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에는 유해 씨의 신분을 은근히 조롱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째서 연구실의 기밀 서류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이가와 교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유해 씨에 대한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 연구자들에게 이 서류들은 학문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망쳐버리다니요. 이가와 교수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눈은 차갑게 유해 씨를 계속해서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하는 것이었다. 유해 씨는 몸을 움츠리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권위 있는 교수의 위압적인 태도와 주위의 시선에 70살의 유해 씨는 완전히 위축되고 말았다. 당신처럼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가와 교수는 말을 고르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유해 씨를 얕보는 마음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사실 당신에 관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엄격함을 띠고 있었다. 유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꽉 쥐고 무슨 일이시죠?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순간부터 유해 씨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3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공학 기자재 반입 시 환경미화원으로 입회하여 중요 계약 서류를 고의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시설 담당자가 냉담하게 고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유해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늘어놓인 위조된 증거 서류들이 유해 씨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 CCTV 영상을 보시죠. 이가와 교수가 의기양양하게 화면을 가리켰다.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에는 유해 씨가 서류로 보이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유해 씨는 그 영상이 언제 찍힌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호소는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신문은 무자비하게 계속되었다. 왜 근무 시간 외에 연구실에 있었습니까? 급여도 나오지 않는데 일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서류의 분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유해 씨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이른이라는 나이 탓에 장시간의 신문은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때때로 현기증을 느꼈다. 잠시 휴식을 요청해도 중요한 사건이라서요. 라며 거절당했다. 냉방이 너무 강한 방 안에서 유해 씨의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증거가 모두 갖춰진 이상 소용없습니다. 이가와 교수가 차갑게 내뱉었다.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죄 없는 70살의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한 조각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당신 같은 신분의 인간이 이 대학교에 손해를 입힌 겁니다. 이가와 교수의 말은 유해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해 씨는 무릎부터 무너져 내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만 것이다. 저는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녀린 목소리로 외친 마지막 호소도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았다. 이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유해 씨의 마음을 지배했다. 신문실을 나올 때 유해 씨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 사람들이 유해 씨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대학 전체에 퍼져 있었죠. 그 미화원분이 연구비 부정, 횡령의 공범자였다고요.
유해 씨의 마음속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교류도 감사의 말도 전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유해 씨가 범인이라니 절대로 이상해요. 문학부 3학년 토모코가 동료 학생들 앞에서 힘주어 외쳤습니다. 도서관 한쪽 구석에 모여든 십수명의 학생들은 토모코의 진지한 표정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토모코는 부모님으로부터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들은 터였습니다. 하지만 유해 씨의 다정함을 아는 그녀로서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해 씨가 어떤 분인지 다들 알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 차를 끓여주시거나 언제나 우리를 챙겨주셨잖아요. 토모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분이 부정을 저지를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의 끄덕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유해 씨의 인품을 아는 이들에게 이번 고발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유해 씨를 지켜요. 토모코의 제안에 젊은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토모코는 자신의 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동방대학교에서 일하시는 유해 씨라는 미 화원분께서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유해 씨는 누구보다도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유해 씨를 지켜주세요. 게시물에는 유해 씨와의 따뜻한 일화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신 일, 격려의 말씀, 교정의 꽃을 가꾸시던 모습까지. 24시간 만에 1만 건이 넘는 리트윗이 발생했고 대학교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유해 씨를 지켜주세요. 동방대학교 이진실, 직업차별을 멈춰라 등 해시태그가 잇따라 확산되며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대학교 학생이나 사회인들로부터도 지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직장에도 유해 씨 같은 분이 계세요. 이런 부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에 정의감이 거대한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유해 씨의 무죄를 믿는 토모코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가와 교수의 유해 씨에 대한 폭력. 우리는 목격자입니다. 토모코가 동급생들에게서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해 씨가 얼마나 다정한 분인지 우리 모두가 증언합시다. SNS를 통한 여론 형성, 서명 운동, 그리고 유해 씨의 인품을 증명할 증언 수집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제보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상세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CCTV 분석과 서류 정밀 검토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의 움직임이 머지않아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SNS에서의 확산과 감사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학생들의 정의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의학부에 오다 유우키도 나섰습니다. 저도 유해 씨의 인품을 증언하겠습니다. 유해 씨는 저희에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이십니다. 유우키에게 이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의학부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권위에 맞서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해 씨에게 받은 은혜가 그보다 컸습니다. 문학부, 의학부, 법학부, 경제학부, 학부를 초월해 학생들이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해 씨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들에게 져서는 안 돼.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대학교 복도와 식당에서 유해 씨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명운동을 계속하며 유해 씨의 결백을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순수한 정의감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용기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은 대학 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직업차별과 권력의 남용이라는 서해 문제로 주목받게 됩니다. 70살 미화원에게 씌워진 누명, 권력자의 약자 괴롭힘. 보도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유해 씨에게 동정의 마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는 지지를 표하는 전화와 이메일이 쇄도했죠. 유해 씨를 아는 학생들로부터도 증언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유해 씨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 부정을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이가와는 완전히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그저 청소부일 뿐이잖아. 연구실에 홀로 남은 그는 텔레비전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유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죠. 계획은 완벽했을 텐데 이가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SNS의 비판적인 댓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휘두르는 최악의 교수, 이른 살먹은 할머니를 괴롭히더니 자신을 규탄하는 수많은 목소리에 이가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삼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거야. 정치인인 삼촌의 위세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를 가능성마저 생긴 것입니다. 언론이 정치인 조카의 불상사로 보도하기라도 하면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가와는 황급히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로부터 지금은 바쁘셔서 곤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연구실에서 홀로 이가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커다란 지지의 물결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때 유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거대한 움직임이 머지않아 진실을 밝혀낼 힘이 되리라는 것을. 학생들의 항의 활동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면서 사태는 급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총장은 긴급 교수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입니다. 유해 씨의 징계에 관하여 긴급 교수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타치바나 타다시 총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대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이례적인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대학의 명운을 좌우할 중요한 회의에 모든 교수진이 소집되었습니다. 이가와는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조작된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판을 낼 때가 왔군. 이가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 회의장 밖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조용히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유해 씨의 무죄를 믿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의감이 마침내 거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수들 역시 이 이례적인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회의의 문이 열리는 순간 복도에 늘어선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문학부의 나카노 토모코가 대표로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교수님들, 저희는 유해 씨의 무죄를 믿습니다. 토모코의 뒤로는 의학부의 오다 유키를 비롯한 모든 학부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학부의 벽을 넘어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던 그들이 유해를 위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해 씨는 저희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부정을 저지르셨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다 유키 역시 힘주어 증언했습니다. 저희에게 유해 씨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이십니다. 교수진도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단 한 명의 청소 직원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있던 카타야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카타야마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해 씨처럼 선한 분이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유해 씨를 알고 지냈지만 그분만큼 성실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카타야마의 증언은 유해를 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야마는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가와 교수가 유해 씨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카타야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야간 청소 시간에 이가와 교수가 유해 씨에게 고함을 치거나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카타야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해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교수진도 카타야마의 진지한 표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의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지만 어느 날 밤 이가와 교수가 연구실에서 황급히 상자를 옮기는 모습을 복도에서 목격했고 이 장면 또한 촬영해 두었던 것입니다. 카타야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연구비 횡령의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유해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지금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카타야마가 중요한 증거가 담긴 USB 메모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로젝터에 비춰진 것은 심야의 연구실 영상이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 2시 37분. 이가와 교수가 연구실에서 대량의 서류를 옮기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가와 교수가 당황한 기색으로 상자에 서류를 쑤셔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3시 12분 연구실 안쪽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확인됩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카타야마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은 다음날 영상입니다. 이가와 교수가 유에시의 사물함에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입니다. 화면에는 이가와 교수가 유에시의 사물함에 거짓 증거를 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교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가와 교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가와 교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들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가와 교수는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심야에 연구실에 있었던 건 마감에 쫓기는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부가 중요 서류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죄를 덮기 위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아닙니까? 이가와 교수는 마지막까지 유에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야마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영상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도 여기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조작의 흔적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상세 조사 결과 은행 입출금 내역, 유령 출장지 확인, 허위 장비, 구매 계약서 등 이가와 교수의 부정행위 전모가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이가와 교수의 연구비, 횡령은 조직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감사위원장이 엄숙하게 보고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가와 교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저질러온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모든 것이 백일화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가와 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더 이상 반박할 말조차 잃었습니다. 어째서 유해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까? 총장의 엄중한 추궁에 이가와 교수는 그저 얼굴을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이가와 교수를 향한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나카노 토쿠가 앞으로 나서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유해 씨의 인품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을 모았습니다. 그 서류 뭉치에는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 주민, 심지어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지지자들의 이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해 씨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토코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챙겨주시던 따뜻한 차, 참고서 사라고 쥐어주시던 도서 상품권,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시던 그 따뜻한 눈빛,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서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해 씨의 지난 10년간의 헌신적인 행동이 학생들의 손으로 상세하게 증언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해 씨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다 유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수진 역시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미화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가와 교수의 고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에 따라 이가와 교수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또한 유해 미화원님의 무죄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감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가와 교수를 즉시 징계 해고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엄중한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퇴직금 지급 불가, 대학시설 출입 금지라는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웃기지 마. 나한테는 이 사회에 있는 삼촌이 있어. 타무라 타다 이사님을 모른다고는 못하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분 절대로 용납 못해. 너희들 전부 다 두고 봐. 이가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니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위험 있는 초로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타무라 이사, 이가와가 평소에 의지하던 정치인 출신 삼촌이었습니다. 이가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삼촌이 이 자리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촌, 어째서 여기 이사로서 이 중요한 교수 회의를 참관하고 있었다. 타무라 이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니치, 네가 이토록 파렴치한 인간인 줄은 몰랐다. 연구비 부정, 증거, 인멸,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청소부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삼촌.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타무라 이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와는 오늘부로 모든 인연을 끊겠다. 두 번 다시 타무라의 이름을 입에 담지 마라. 이가와에게 마지막 보루였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악담을 퍼부으며 이가와는 회의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이가와의 학자 생명은 완전히 끝장나고 만 것입니다. 덧붙여 이 교수의 행위는 명백한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금일부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총장의 엄숙한 부연 설명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연구비 부정, 증거 인멸, 허위 고발, 증거 조작, 폭행죄까지 이가와는 형사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총장의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교수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지금껏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모습의 유리에였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이 아닌 품격 있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위험 가득한 여인의 모습.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둘러보는 유리에 그 손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창립기념장이 소중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고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평소에 작고 조용했던 청소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작고 가냘픈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으로 가득 찬 음성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동방대학교의 역사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유리에가 내뱉은 다음 한마디가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수 회의장에 나타난 유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두가 숨을 죽일 정도로 놀라운 변신이었습니다. 늘 입던 작업복 대신 몸에 걸친 검은 정장은 고상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 표정이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조심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그 대신 깊은 지성과 강한 의지가 깃든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황금빛 창립기념장이 소중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가와에게 고물 덩어리라며 모욕당했던 그 기념장이 지금은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유리에는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몸짓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 갈고 닦은 품격과 교양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유리의 진정한 모습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교수들도 학생들도 이 극적인 변화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의 작고 가냘픈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위엄이 서린 말투였습니다. 저는 타치바나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로한 교수 몇몇이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타치바나 가문은 바로 동방대학교 설립자 가문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대학에 재직해온 교수들은 그 이름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하니 늘 보던 그 청소부가 타치바나 가문의 사람일 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타치바나, 설마. 노 교수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에는 옅은 미소를 띠며 손에 든 창립 기념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기념장이 조명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기념장은 50년 전 제 남편이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에의 남편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이 기념장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제 남편의 이름은 타치바나 히로후미입니다. 유리의 그 말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타치바나 히로후미야말로 동방대학교의 설립자,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50년 전 이 대학을 세우고 교육이란 인간의 영혼을 기르는 것이라는 이념을 내걸었던 전설적인 교육자였습니다. 즉 유해님은
동방대학교 설립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강의 고물과 함께 떠내려간 기념비는 대학의 역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란 지위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기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유해님의 말에 설립 당시에 숭고한 이념이 되살아났습니다. 교수진은 자신들이 대학의 근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대학이 권위주의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염려하여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해님이 가명으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유가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뜻을 이어 대학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숭고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해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진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설립자의 아내라는 것은 한 노교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총장님의 어머님이신가? 다른 교수가 경악에 찬 표정으로 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진이 차례차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타치바나 세이, 설립자의 아내, 그리고 총장과의 관계. 총장 타치바나 마사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해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해님이 대학에 깊은 애정을 쏟아 왔던 이유, 왜 누구보다도 대학을 생각했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설립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학이 본래의 이념에서 멀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걱정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스스로 현장에 서서 대학의 참된 모습을 지켜보겠다고 결심하셨던 겁니다. 유해님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는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 일가로서의 어떠한 보수도 일절받지 않으시고 익명으로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해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진 사이에서는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총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이 대학을 사랑하시고 진정한 교육을 위해 당신의 몸을 바쳐오셨습니다. 총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학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머니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총장의 공식적인 발표에 장내에서는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유해님은 뜻밖의 희망을 입에 담았습니다. 마사토,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청소하는 일도 소중히 하고 싶단다. 그 말 한마디에 유해님의 인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위나 명예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사장 업무를, 오후에는 현장을 순회하는 그런 특별한 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운영과 현장 업무를 모두 아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유해님은 대학 개혁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서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커다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어왔던 유해님의 진정한 가치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해님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석 달이 지나 동방대학교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유해님이 명예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대학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전 직원의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미화원, 경비원, 식당 직원, 사무직원, 지금까지 경시되기 쉬웠던 직종의 사람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 그런 유해님의 이념이 대학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와 미화원이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학생과 직원이 스스럼 없이 인사를 나누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유해님의 주도로 설치된 감사위원회에 의해 부정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권위에 취하지 않고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설립자의 이념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금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미화원, 사무직, 교수, 학생,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환경 조성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카타야마는 유해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대학의 환경 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학생들은 유해님에게 배우는 모임을 만들어 진정한 교육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유해의 삶 자체가 최고의 교과서가 된 셈이죠. 도서관 특별 전시실에는 타치바나 히로우미, 설립자의 업적과 이념이 영구 전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창립 기념패 또한 대학의 보물로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영혼을 키우는 것. 설립자의 그 말이 이제 신입생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유해의 삶이야말로 그 이념의 완벽한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카와에 의해 고물 취급을 받던 그 기념패는 이제 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70살의 명예이사장은 대학 복도를 우아하게 거닐며 젊은 세대의 성장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해를 지지했던 학생들 또한 크게 성장했습니다. 나카노코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활약하고 오다 유키는 의과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미래가 촉망받고 있습니다. 직위는 달라졌지만 학생들을 향한 유해의 따뜻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난간을 닦을 때도 화단에 물을 줄 때도 유해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봄 입학식에서 유해는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갈고 닦길 바랍니다. 지위나 직함에 현혹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오전에는 명예이사장으로, 오후에는 현장을 돌며 일하는 유해. 그녀의 모습은 변했지만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카타야마는 유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10년 전의 은혜를 마침내 갚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설립한 유해님에게 배우는 모임은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고 유해의 인생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교육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해, 님을 지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라는 한 학생의 말처럼 젊은 세대의 정의감이 새로운 대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질녘, 유해는 대학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세운 이 대학교가 다시금 빛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에 휩싸입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대학교가 드디어 제 모습을 되찾았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유해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학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또한 활기차게 일하며 진정한 배움의 터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 창립 기념패는 더 이상 고물이 아닙니다. 대학교의 정신을 상징하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모든 노동은 숭고하다. 유해가 몸소 보여준 이 이념은 새로운 세대에게 확실히 계승될 것입니다. 내일도 유해는 또다시 대학 복도를 걸으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70살의 명예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유해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유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을 계속해서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주위에도 묵묵히 정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존재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부디 채널 구독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